자,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3-1이랑 3-2 실습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실제 이론 내용은 한 30분 정도 하고 그냥 중간에 끊어버렸죠. 자, 문장이 뭡니까?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파이썬 문장뿐만 아니라 C 문장, 맨랩의 문장, 자바의 문장 동등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일종의 참인 명제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짝 부연을 한 게 문장은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키보드를 써서 직접 적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막 변수니 뭐 값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텐데, 자, 값이라는 단어, 값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는 무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py 파일에다가 값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py 파일에다가 문장을 적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우리가 초반부터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장이란 친구야말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한 줄 한 줄 자신의 손으로 작성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꺽쇠 3개로 표현되는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요 인터랙티브에서는 여러분이 문장 단위로 문장 하나를 적고 엔터를 쳤을 때 이 문장의 실행이 어떻게 발생하나, 실행 결과는 이런 식으로 지금 3하고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것까지를 구경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우리가 .py 파일을 작성을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단순히 3하고 엔터 치다 그래서 바로 우리한테 3이라고 돌려주지 않아요. 이 .py 파일에다가는 여러분이 문장을,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따박따박 다 적어놓은 상태에서 저장하고 F4를 눌러서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보는 게 가능했었죠. 아무튼 인터랙티브에 적는 것도 문장이고 .py 파일에 적는 것도 문장입니다. 물론 주석과 같은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자, 그렇게 적어둔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데 그 실행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에서 엔터키를 치거나 했을 때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가 적어둔 문장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뭔가를 수행을 해줘요. 그 적합한 뭔가를 수행한다가 곧 실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일종의 행위예요. 그 행위는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위에 올라가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 대신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단단하게 들고 가면 오늘 수업까지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납득을 했다. 다음 주 수업을 어떻게 참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8주차, 9주차까지 어영부영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중간고사 보는 것까지가 우리 전반부 목표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조교님 반은 조교님이 노래를 안 불러줬다 그랬는데 불렀습니까? 조교님이 순정남이셔서 노래를 안 불러주셨다라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 빨리 끝났더라고요. 강사반은 어땠어요? 제 유튜브에 박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시퍼인가 하는 노래도 제가 불러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추석 시즌이기도 하니까 갈 사람은 가라 그렇게 해서 빠르게 끝내긴 했는데, 아무튼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어 봤었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패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냥 한번 출력할 때 이제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 임포트 타임 엔터 쳐서 정식으로 사용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어 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서 타임점 슬립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몇 초 동안 쉴 거냐, 학 다음에 교를 출력하기 전에 0.5초 동안 쉰다와 같은 느낌으로 실행되는 문장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놓고 그걸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최종 목표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속 조정 기능을 간단하게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새 이름, 아마도 템포라든가 그런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해서 맨 처음에 템포는 2 하고 세트해둔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0.5 나누기 템포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0.25초 동안 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배속으로 노래가사를 출력하는 게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패치를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 재생해서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 또 다른 새로운 문장인 while문이라는 친구를 while 띄고 true까지 적고 콜론까지 찍고 엔터를 쳐서 그
그 while문이라는 친구의 첫 줄을 완성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든가 해서 들여쓰기를 해서 전체 while문을 완성을 해보는 것까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 우리 2주차 느낀 점 적는 곳에 제가 우리 수업 시작 직전에 확인했을 땐 41명이 느낀 점을 적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느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교님이 잘생기셨어요. 조교님 설명이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은 지루한데 실습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해서 했더니 노래 가사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노래 음을 출력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해가지고 굳이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동봉해서 제출한 친구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실습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 자신이 오늘 딱 경험했던 그 느낀 점 어느 정도 남겨놓고 오늘의 그 다음 주로 같이 한번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적어주신 느낀 점은 다 잘 읽어보고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읽을 수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구경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막 찬양하고 그러진 마시고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제가 담아둔 채로 그 다음 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2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벌써 42분이네. 자,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2랑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2가지 둘 다 각 부분별 목표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여러분의 .py 파일에 적음으로써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어쩌면 맞다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이 수업 자료, 이 슬라이드도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볼 때는 PDF 리더라든가 뭐 애크로벳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웹브라우저에서도 PDF 파일 다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PDF 읽는 프로그램이 그 .pdf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세트해둔 글자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는 print 괄호 열고 닫고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글자들밖에 보여줄 수 없었어요. 물론 중간에 띄어쓰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엔터키 칠 거냐 말 거냐를 할 수는 있었지만, 아쉽게도 여러분이 이미 출력해둔 글자를 지운다던가 애니메이션으로 여기서 통통통 하고 튀어온다든가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파워포인트에서는 그게 되죠. 왜 되냐라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 문장 안에다가 통통통 튀어오는 글자를 출력한다 와 같은 실행을 할 수 있는 문장을 적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장들의 나열로 PowerPoint.exe라는 프로그램은 구성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둘 다 동일하게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요. 괜찮아요? 쟤네는 자, 우리 공창컴 끝날 때 최종 목표로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급이 다르다라기보단 우리가 다뤘던 그 문장들 지금 뭐 몇 가지 안 했잖아요. 길게 많이 잡아봤자 4가지 정도밖에 안 해봤습니다. 4-5개. 얘네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장들을 쓰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실행해 볼 수 있는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동일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조차도 우리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랑 완전히 똑같이 여전히 문장들을 따박따박, 물론 그거는 파일 하나로 완성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문장들을 프로그래머들이 열심히 적어가면서 전체 프로그램 구조를 완성시킨 거는 여전히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직접 깔아갖고 실행해봤던, 게임 포함해서 실행해봤던, 또는 우리가 공창컴 수업에서 여러분이 이 이후에 뭐 프로그래밍 관련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만들게 될 모든 프로그램들은, 아이고 미안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가지 영역, 2가지 개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단연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고사 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학기 동안의 이론 수업의 일종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한 줄이에요. 자, 데이터가 뭡니까? 여러분 데이터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이거 복수형이죠. 단수형은 뭡니까? DATUM 해서 데이텀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단수형이 있어요. 아무도 안 쓰죠. 구글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데이터는 복수고 아무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G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와이파이가 아니면 데이터라고 불렀었잖아요. 여러분 초딩 때 데이터 많이 쓰면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죠. 통신료가 많이 나와서. 데이터가 뭡니까? 그걸 알면 지금 이 수업을 듣지 않겠죠? 자, 지금 뭔가 이런 건 데이터다라고 말할 만한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스크린샷 같은 게 막 지나갈 텐데 막 다운로드 중 50%막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막 눈에서 지나갈 텐데 딱 집어서 데이터는 뭐다라고 말할 만한 그 한국말 한 문장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데이터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냥 숫자 3하고 엔터 쳤을 때 그 3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룰 때는 숫자 3이라는 데이터로서 다루게 될 겁니다. 3 더하기 5라면 두 숫자를 더해서 8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그냥 숫자들 또는 노래 가사를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 그때그때 데이터를 다르게 세팅함으로써 어쩔 때는 1이고 어쩔 때는 2고 데이터를 다르게 세팅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전과는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또는 여러분 주소창에다가 네이버.com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로서 인터넷 어딘가로 날아가서 최종적으로 네이버 본사에 도착을 해서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우리한테 날아와서 여러분 노트북, 여러분 웹 브라우저에 녹색으로 예쁘게 칠해져 있는 네이버 홈페이지, 첫 페이지를 구경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LMS 같은 데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쓰죠. 여러분은 아이디를 치나요? 학번을 치나요? 그죠? 요즘 친구들은 다 아이디를 칠 거예요. 저 학부 때는 아이디를 치면 뭔 소림? 하고 해갖고 학번을 쳐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LMS도 학번 치고 동일한 비밀번호 치면 로그인 돼요. 이런 거 알면 이제 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화석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이 로그인하기 위해서 적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또는 그렇게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제 오늘 출석부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눈 잘 안 보일 테니까 이 출석부를 칼라로 인쇄를 해야 하는데 이 칼라로 인쇄되어 있는 출석부에는 여러분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당시에 제출했던 .jpg 파일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찍었던 3곱하기4 사이즈의 그 증명사진이 대학교 출석부에 박히게 돼요. 여러분 그걸 원한다면 지금 더 인스타 감성이 묻어나는 새로운 사진으로 얼마든지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교체를 해 두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사진 역시나 그 픽셀이라고 부르죠. 그 색상 값들 하나하나가 잘 저장되어 있는 일종의 데이터로서 제 컴퓨터까지 와서 프린터한테 전달돼서 제 종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인데 데이터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코딩 얘기 많이 하죠. 코딩 못하면 사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거짓인 명제예요. 일단 그거는. 사람 맞습니다. 코드가 뭡니까? 이거는 데이터보단 좀 더 어려워 보이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단어인데 코딩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긴 한데 코드가 뭐냐라 물어보면 여기서는 다행히도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코드는 실행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PRINT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문장 하나를 구성하면 그 문장을 실행할 때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놨던 내용을 토대로 파란색으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동등하게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긴 하지만 타임.슬립 괄호 안에다가 0.5를 집어넣으면 0.5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현실 시간으로 0.5초 동안 실행을 끝내지 않는 잠드는 실행을 구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둘이 적혀 있었던 그 문장들 하나하나를 이
데이터 코드의 조합에서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단연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문장 얘기하면서 등장한 적 있죠. 문장은 실행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지금 시점에는 아직은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생기내고 걔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문장을 읽어서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논하기에는 우리 수업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행위인 실행이 정확히 뭐냐를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적어둔 문장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뭔가를 수행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요 대문자 C로 시작할 코드라는 단어,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실행이라는 단어, 이렇게 세 친구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항상 한 대 묶어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다른 내용들을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 뭔가 데이터 파트랑 코드 파트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용해봤던 프로그램들, 카카오톡 같은 거에서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루는 데이터는 무엇이냐,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무엇이냐 같은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몇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99%가 넘는 확률로 걔네들은 진짜로 데이터로서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활용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어딘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터치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우리 오픈톡방을 터치를 했을 때 화면 이제 불러오는 중입니다 하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들 막 뜨고 그러잖아요. 말풍선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화면에 뿌려주는 작업은 당연히 데이터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코드 파트에서 한다 보시면 돼요. 인터넷 잠깐 접속해서 새로운 글 있나 확인하고 있으면 그걸 추가해서 말풍선 하나하나 만들어서 순서대로 출력하는 코드가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여러 문장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메신저를 예시로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냐를 상상해 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어떤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여러분 눈으로 그 어떤 변화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그 어디에서도 새로운 데이터를 읽어오지 않고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굳이 실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물음표를 띄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의미가 있을 만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분이에요 벌써. 자, 이 시점에 잠깐 지도를 그려보면, 자, 우리가 데이터 파트랑 코드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 이론 수업에서 등장하는 각종 단어들을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두 개의 단어, 문장이랑 실행, 그 친구들은 이런 느낌으로 제 두 단어는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심지어 코드 파트의 상징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저 지도에 그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 3-1 시간에는 지도에 다른 단어들을 추가로 하나씩 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이라는 단어, 실행이라는 단어가 지금 적혀 있죠? 그다음에 저 사이에는 줄이 그어져 있어요. 저 줄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돼요. 자, 문장과 실행 사이의 관계는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다. 관계인 거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단어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하고자 하면 아마도 여러분 80% 친구들이 이미 수업을 들었으니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봤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었던 변수라는 단어를 여기서 가져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이 변수라는 친구가 데이터의 기본 단위, 유닛에 해당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도입해서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훨씬 더 복잡하게 다뤄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까만색 글자들, 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회색 글자들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뭐냐?
변수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여러분이 넘어가셔도 무방할 겁니다. 반면 코드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코드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코드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더 많은 문장을 적거나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도록 while문 같은 걸 추가로 도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변수 영어로는 variable이죠. 수학 쪽에서 말하는 변수가 뭡니까? 미안합니다. 저도 미적 툴을 F를 받았기 때문에 미적 과제가 생각날 테니까 수학 쪽에서 말하는 변수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할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굵은 글씨로 다루려고 하는 변수는 이것도 역시나 쉬워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동등하게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합니다. 변수가 뭐냐라 물어보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고 불러요. 쉽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문장들을 아마 여러분 실습 시간에 적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 템포를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서 맨 처음에 1을 담아둔 상태에서 나중에 그 템포에 담겨있는 값들을 사용해서 정확히 요번에 몇 초 동안 쉴 거냐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템포라는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문장 템포는 1, 엔터를 실행하면 템포에는 숫자값 1이 담기게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장들을 이제 또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실행할 시점에는 이미 템포에는 숫자값 1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두 문장은 둘 다 그냥 0.5라고 괄호 안에 적은 거랑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0.5초 동안 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기출 변형을 한다 치면 원래 템포에 1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니라 2가 담겨 있었다면 첫째, 1이 담겨 있을 때랑은 다르게 실행될 거예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줄 전부 다, 두 문장 다 동등하게 0.25초 동안 쉴 겁니다. 괜찮아요? 1이 담겨 있을 때랑은 다르게 실행돼요. 근데 얘네 둘은 둘 다 0.25초 동안 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이 왜 항상 둘 다 0.5초, 항상 둘 다 1초 동안 쉬냐라 물어보면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저 두 문장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토시 하나 빼드리지 않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템포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서 이 두 문장이 그때그때 다르게 실행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짝의 부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 0.5 나누기 템포라는 수식을 계산할 때의 결과값이 템포 값에 따라서 0.5가 나올 수도 있고 0.25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단계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 수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튀어나옵니다. 수식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xpress는 표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표현식이라고 번역을 해두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구글 검색하면 수식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표현식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역시나 이 단어 express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수학에서 쓰는 의미랑 매우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역시나 요거는 어쩌면 여러분 공업수학 시간이나 일반 물리 시간에 미적보다 더 빠르게 듣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동네는 오리지널 동네는 그대로 내비두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수식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돼요. 프로그래밍에서 수식, 프로그래밍에서 익스프레션은 계산, 어떤 행위가 있어요.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건 지금 시점에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이 9글자는 지금 그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랑 동등한 느낌으로 딱 외워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간고사 공부할 때쯤에 길을 잃으시게 될 거예요. 인풋 타임 말고 딴 것도 막 열심히 할 거고 while문 말고 다른 문장들 또 튀어나올 거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우리가
줄기를 지금 차근차근 빚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줄기,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단어가 이 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럼 계산은 일종의 행위겠죠? 만약에 수식을 계산한다, 그럼 결과값이 하나가 튀어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몇 개를 좀 오려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코드 작성해 본 것 같아요. 저만 적은 것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적어본 것도 있습니다. 여긴 지금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Y문의 첫 줄까지 지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요 짧은 코드 조각에도 상당히 많은 수식들이 지금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저 작은 따옴표 합, 작은 따옴표도 어엿한 하나의 수식입니다. 3 또는 덧셈식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3 더하기 5 역시나 어엿한 하나의 수식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떤 문장에는 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3 들어있고 여기는 지금 20 들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기 적어 놓은 수식이 저 문장의 실행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나, 여러분 지금 시점에도 적당히 한국말로 적어서 주관식 답안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괄호 안에다가 수식 학을 적어두면 요 문장을 실행할 때 화면에 학이 출력되겠죠. 여기다 학 말고 교를 집어넣었다면 학 대신 교가 출력이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괄호 안에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이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은 이 문장을 실행할 때 정확히 무엇을 출력할 거냐, 무슨 노래 가사를 출력할 거냐를 여러분이 정하기 위해서 적어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템포는 20. 여기 적혀있는 수식 20은 지금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템포에다가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거냐를 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은 셈이 돼요. 우리 1 적어봤고 2 적어봤었죠? 0.5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우리가 설명을 대충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조기님 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while 띄고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라는 단어를 적었더니 황금색으로 빛이 났어요. 여기 적어놓은 true는 요 while문의 내용물을 얼마나 반복할 거냐,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 true를 당시에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대충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일단 강사반은 대충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true가 아닌 다른 수식을 이 자리에 적었었다면 걔는 어쩌면 걔 연속 재생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번만 재생, 세 번만 재생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수식은 어떤 문장이 정확히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를 여러분이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키보드를 써서 직접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지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드디어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있어서 얘는 이대로 내비두고, 어차피 제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걸린 친구들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문장은 우리가 직접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디테일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 문장 안에 적절한 자리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당한 수식들을 적어가면서 전체 문장을 완성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역시나 여러분이 직접 적는 무언가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수식을 다른 문장에다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프린트 괄호 열고 3하고 괄호 닫으면 이거 실행하면 뭐 되겠어요? 화면에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파이썬이라는 동네가 상식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요건 지금 엔터 치면 화면에 3이 출력돼요. 왜냐? 괄호 안에 우리가 수식 3을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0.5 적으면 0.5가 나올 겁니다. true를 적으면 true가 출력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땅에 3 적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했어요. 수식 하나만 적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true는 수식이라 그랬어요. 맨 땅에 그냥 true라고만 적고 엔터를 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나한테 내가 적은 그대로를 반사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템포는 3, 아니 미안해요. 템포는 20.
방금 적혀 있었죠? 여러분 1배속, 2배속 얼마든지 가능하죠? 템포에다가 학을 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템포에는 1이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실행하면 이젠 학이 한국말 기준 한 글자가 대신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하고 true하고 콜론 하는 게 가능했었고, 원한다면 while하고 숫자 20 적고 콜론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여전히 노트북 배터리 닫을 때까지 무한히 반복한다를 의미하는 거긴 한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테일을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면요. 자, 좀 쉬운 예시만 남겨봤어요. 숫자 노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3 엔터 치고 3 더하기 5 엔터를 쳐놨어요. 여러분 눈엔 지금 여기 수식이 몇 개까지 보입니까? 요 지금 삼각형 몇 개 그려져 있습니까? 라마 그걸 초등학교 때 본 적 있죠? 삼각형 몇 개까지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조그만 거 4개가 있고 큰 정삼각형 하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하면 IQ 테스트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긴 지금 문장에 2개가 있어요. 여긴 지금 수식이 몇 개까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일단 2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찾아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저 조그만 3 한 글자가 수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 지금 3 더하기 5에 적혀있는 저 조그만 3도 역시나 수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그럼 3이 수식이면 당연히 5도 어엿한 하나의 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더하기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 3 더하기 5라는 것도 하나의 어엿한 덧셈식 수식으로 간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8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죠? 3 더하기 5라는 수식 역시나 어엿한 하나의 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문장에는 수식 2개, 3이랑 5가 적혀 있었고, 얘네 둘은 각각 더하기 연산자의 좌항, 우항, 항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텀이라고 부르는 2개의 항을 더하기 연산자로 조합을 해 놓은 거예요.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우리는 2개의 작은 수식을 모아서 하나의 더 큰, 더 여러분 목표에 가까운,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식을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3도 수식이고 5도 수식이고 3 더하기 5도 수식이에요. 20도 수식이니까 20 더하기 5 하면 2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덧셈식 학이랑 교를 더하면 결과값은 뭐가 나오게 될까요? 규학 이런 게 나올까요? 오류가 날까요? 학이랑 교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학이랑 자, 저만 할게요. 교하고 엔터를 치면 무려 학교가 나와요. 이거 C에서는 안 그럽니다. 아무튼 자, 학교가 됐어요. 자, 덧셈 결과가 저게 나온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수식 학 더하기 교는 실질적으로 무슨 계산을 한 겁니까? 그죠? 학을 왼쪽에 두고 교를 오른쪽에다 붙인 거죠. 붙이기 같은 느낌의 계산을 한 거예요. 파이썬에서 이게 가능해요. 글자들을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은 더하기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 3 곱하기 5 하면 15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학에다가 곱하기 5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학이 나옵니다. 학을 5번 적은 것과 동등한 느낌의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따 최종 목표에서 쓰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자, 우리 이제까지 인터프리터라든가 .py 파일 여러분이 다루실 때 우리가 그냥 3이라든가 5 같은 걸 적을 때는 까망색으로 글자를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래 가사 같은 걸 적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적기 시작하면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녹색으로 바꿔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숫자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글자들을 다루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노래 가사 학을 출력해야 되는데 따옴표를 안 적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F5를 눌렀다라면 아마도 여러분 예를 들면 네임 에러 같은 거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학이 뭔데? 라고 나한테 대신 물어보는 걸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왜 굳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큰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 도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다른 색깔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굳이 그러고 있냐를 물어본다면 요 두 수식은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도 요거는 글자들이구만, 글자 나오겠구만, 요거는 숫자 나오겠구만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칠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쌍둥이 어린이는 재민이란 말이에요. 자, 위에 거랑 완전히 다르게 생겨먹었잖아요. 얘는 한국말로 적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글자들을 다룬다라고 우리가 손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건 우리가 매번 썼던 숫자 3이에요. 밑에 있는 건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아 놨기 때문에 쟤는 녹색으로 빛나고 있고 쟤는 지금 3 한 글자짜리를 의미하는 친구예요. 글자입니다.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수식은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저만 해볼게요. 우리가 프린트라는 친구가 여기다 그냥 3을 넣었을 때도 나한테 3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굳이 작은 따옴표 3에서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프린트를 사용할 때만큼은 이렇게 적나 이렇게 적나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다른 색깔로 보여주고 있고 왜냐하면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수식 계산할 때 결과값의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식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 한다면 형식이 왜 중요하냐?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숫자냐, 글자들이냐 등등에 따라서 더하기와 같은 연산자로 엮어놓은 그 더 큰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여러분 노트북 있는 친구들은 한번 내 문장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8 나오겠죠? 맨 밑에 있는 거 볼까요? 3 한 글자랑 5 한 글자를 더하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35가 나올 겁니다. 3, 5 두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두 친구는 어떨까요? 이건 앞에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벌써 1시간, 잠깐만, 우리 3시에 시작한 거 맞죠? 1시간 15분. 몇 분부터 쉴래요? 이럴 때 용자가 한 분 나와주셔야 저도 마음 놓고 그때까지만 하고 쉽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3 더하기 5 하면 8 나와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3 하고 작은 따옴표 5 하면 한 글자 한 글자를 붙인 두 글자에 해당하는 3, 5가 나옵니다. 근데 3 더하기 작은 따옴표 5를 하면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8이 나올까요? 3, 5가 나올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미 해본 친구들도 있겠죠. 이거 엔터 치면 꺼지라고 합니다. 오류가 떠요. 그 다음에 오류 볼 때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맨 아래줄 맨 왼쪽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자 그랬죠.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뜹니다. 좌항이 숫자 형식 나오는 수식이고 우항은 글자들 나오는 수식이에요. 걔네 둘을 엮어서 더하기 덧셈식을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양쪽의 형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8을 원하는 건지 3, 5를 원하는 건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사위 굴리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형식과 관련한 오류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까지 오류를 몇 가지를 본 적 있나요? 네임 에러 본 적 있죠? 넘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텍스 에러 본 적 있죠? 3 더하기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에 디바이드 바이 제로 있었죠? 그런 매우 특수한 오류도 있었고 오늘 새로운 오류 하나를 추가로 구경을 해본 겁니다. 오늘 새로 등장한 단어 형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오류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주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3 더하기 작은 따옴표 5도 안 되고 작은 따옴표 3 더하기 5도 안 돼요. 아쉽지만 파이썬 동네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과제할 때 오류 많이 뜰 거예요. 그때 꼭 맨 아랫줄 맨 왼쪽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형식 오류다, 이름 오류다 이런 식으로 보일 테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 수업 내용 요 당시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었지 하면서 그 오류 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생각을 좀 더 쉽게 뻗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형식이 왜 중요하냐? 형식에 따라서, 값의 형식에 따라서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이 세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덧셈식의 계산 결과값 및 그 값의 형식 역시나 달라지게 됩니다. 숫자 더하기 숫자 하면 숫자가 나와요. 글자들 더하기 글자들 하면 글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 값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숫자가 뭐가 있네, 뭐 글자들 뭐 하라는 건지, true는 그럼 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수업 조금 더 지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는 숫자, 까망색으로 보이는 숫자랑 녹색으로 보이는 글자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서 간주해서 다루고 있다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종 목표라든가 과제를 할 때도 역시나 이 프로그램이 지금 무슨 형식 값을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이냐를 꼭 기억하면서 내 손에 지금 글자들이 있는데 난 숫자 노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글자를 갖고 숫자를 일단 만들어야겠구만 같은 느낌으로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차적인 수식들을 적어가면서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아까 전에 봤던 그 지도를 다시 들고 왔어요. 자, 데이터 하면 여러분이 일단은 변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변수는 뭐냐라 질문하면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추가를 해왔어요. 수식이란 단어, 연산자라는 단어. 자, 더하기 여러분이 적죠? 더 큰 수식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랑 연산자, 당연히 얘네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둘 다 여러분이 직접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은 일종의 행위입니다. 수식을 읽고 아마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계산까지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은 행위고 수식 갖고 하는 거고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요 9글자를 우리가 외워두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식 3을 적음으로써 내 프로그램이 숫자값 3을 다뤄서 예를 들면 3배속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py 파일을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형식이라는 개념도 값에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하게 똑같은 더하기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숫자 덧셈을 하고 어쩔 때는 글자 붙이기를 한다는 거예요.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덧셈 연산 자체, 덧셈식의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파이썬 동네에선 그런 것들이 밥 먹듯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자주 형식과 관련한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구경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질문이에요. 자, 과연 수식은 데이터일까요? 코드일까요? 연산자는 일단 수식이랑 같이 붙어 다닐 것 같아 보여요. 계산은 일종의 행위고요. 과연 수식은 데이터 파트에 포함되는 걸까요? 코드 파트에 포함되는 걸까요? 이걸 알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죠?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는 요 지금 등장한 8가지 단어가 지금 지도 하나에 미니맵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단어들 뭐라고 설명했지? 요 단어들 사이에 줄이 이렇게 끄어져 있는데 그 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조금만 더 떠올려 보시고 유튜브 영상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돼요.
적용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가운데 있는 친구에 대한 정확한 분류는 우리 중간고사 직전쯤에 딱 마무리를 짓고 시험 보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여기다가 적지 않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다 적으면 우리가 지금은 되게 허접하잖아요. 그럭저럭 있어 보이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 지도를 중간고사 볼 때쯤에 그리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요거 얘네들은 그거의 한 가운데를 구성하는 줄기를 구성하는 단어들이니까 지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굵은 글씨 단어가 꽤 많이 등장을 했어요. 문장이랑 실행이 있었고 오늘 변수 값, 그 다음에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 나온 친구죠.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죠. 그 다음에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색깔도 녹색으로 입혀줍니다. 왜 녹색으로 다른 색깔로 입혀주냐? 값의 형식에 따라서 덧셈식을 포함한 연산자로 구성한 더 큰 수식의 계산 방법, 계산 결과값의 형식까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이 정도 느낌만 갖고 우리가 초반부를 들고 가시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6주차, 5주차 정도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미안해요. 조교님 오셨으니까 소리는 꺼도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실행이 뭐냐, 계산이 뭐냐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수식이 데이터 파트냐 코드 파트냐도 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단어들을 배울수록 지금 살펴봤던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역시나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여러분이 한국말로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좀 더 여러분의 .py 파일, 여러분이 적고 있는 문장을 바라보는 눈매를, 선구안을 키우시면 그런 선구안 안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가 지금도 훨씬 더 즐겁게,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보람 있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실습을 하러 갑시다.